3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기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월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식이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 놓으시고,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월의 일간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이긴 하지만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 또는 드넓은 광야 같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텃밭과 같다 그러죠. 작은 밭. 그래서 뭐 무토가 좋고 기토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토도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으면 기토로서도 엄청난 부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텃밭으로도 보고 문전 옥답으로도 본다라고 했습니다. 토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열토가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수와 기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월령을 얻었습니다.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득령했기 때문에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면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합니다. 무토 같으면 반드시 간목을 지어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했지만 기토는 텃밭 과 같고 작은 토이기 때문에 굳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할 필요는 없겠다. 단 술월의 기토가 간목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보다 간목을 써 기토를 소토한다라기 보다는 간목으로서 겁재인 무토를 갖다가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쓰되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도 용도가 없겠다. 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하는 경우에도 간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술월에 기토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은 뭐 나중에 취용할 것이 될 것이고 일간이 왕한 경우에 기토가 왕에서 간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쓸까요? 개수를 일단 물을 얻어야지만 술월도 마찬가지로 건토가 되는 것이고 건토에 뿌리던 기토가 자칫 잘못하면 말라버리면 여러분 텃밭 물을 안 줘서 마르게 되면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 화초 다 말라주게 되죠. 그래서 술월의 기토는 개수를 반드시 얻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붙습니다. 용신을 초용할 때 먼저를 뭘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토가 수월에 개수도 쓰지만 또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다 땅이 마르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물을 먼저 끌어당겨 가지고 땅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술월의 토는 월령을 얻어서 굉장히 왕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에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개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개수를 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개수를 생하는 것은 경금도 개수를 생할 수 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원활하게 개수를 생할 수 있다. 경금으로 생하게 되면은 반대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다수탁이 돼서 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수를 써서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줘야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병화를 얻어서 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완벽하게 술월의 기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개수를 생할 수 있는 신금, 그 연후에 따뜻한 온기가 되느냐, 온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뭘 봐야 돼요? 물을 내가 댈 수 있느냐 댈 수 없느냐 이걸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월의 기토의 핵심이다 라고 해서 개수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파악하신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핀 연후에 나머지 6글자 총 8글자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기토는 어떤 토? 음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옳지는 술토는 양토가 됩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음대 양의 관계 어떻습니까? 비견이 아니라 겁재가 될 것이고, 이런 이제 겁재격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겁재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겁재가 맞긴 하나, 그래도 공식적으로 겁재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월령, 토가 왕한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간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다? 물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또 격을 논할 때 술 중에 있는 지장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는 정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로는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신금,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음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이 되죠.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이 왕에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식신이 설하는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한 경우에 인성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인격이긴 하지만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술월은 어떻담? 일간이 왕하지만은 기후 자체가 매우 건조하면서 만약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랭해지다, 차가워지기 때문에 화는 어느 정도 쓰임이 있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주가 매우 한습해졌을 때는 반드시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은 이렇게 일간이 왕한 준걸록격 또는 식신격, 편인격 이런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월의 특징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 일단은 술월은 건조하죠. 술토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물로서 기토를 갖다 윤택하게 하고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단 중요한 것은 뭐 임수든 개수든 천간에 술을 얻게 되면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술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으로서 그 술을 갖다가 보좌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신 또는 상관이 술을 생해주는 구조가 돼야지만 술월의 기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식신 생재라든가 또는 상관 생재해 주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식상과 재성을 얻은 연후에는 반드시 인성으로서 조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기토 입장에서 묘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는 저거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 되고 또 칠살이 되죠.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술하고 이렇게 붙어있어 묘술합이 됩니다. 묘술합 화가 되죠. 물론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4월, 5월 묘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묘술 합이 돼서 사주는 어떻다? 매우 조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건조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제는 미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김일조 간여지동이죠. 원래 기토 술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다시 밑두를 받기 때문에 이 일간은 어떻다? 거의 매우 신왕한 그런 구조이겠고, 이 상태에서 단지 화토만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맹꽁이가 된다. 왜냐하면 일간이 왕한데 그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어떻게 갖다 뭐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재성이 전혀 없게 되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왕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통제할 수 없다. 신왕무이,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정제가 있고요. 연간에 개수라고 하는 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뭐 정편제 혼잡이라고, 이렇게 정편제 혼잡, 그래서 정편제 혼잡돼 있어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체는 지금 임수 개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편제 혼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제든 편제든 일단 있어서 나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이 없기 때문에 수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왕한 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자수를 얻어서 임수개수의 뿌리를 얻습니다. 갑자시가 돼서 잠이 원진이 되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잠이 원진이 안 좋아서 갑자시를 안 잡기보다는 개수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단 간목에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일간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썩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임계수의 핵심은 3주까지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임수, 개수, 재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이제 축술미 사명이 있다 이렇게 봐서 안 좋게 보는데, 축술미 사명이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서 안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토가 왕한데 토가 다시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그리고 축술미 사명보다 이건 축미 충이 되고 토가 완전히 난리를 부르스를 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을목질살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간 기토에게는 썩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축미충이 됐기 때문에 임수개수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신금과 축주의 지장간 신금과 개수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저거는 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제 인에 뿌리를 둔 병화 투출되어 있죠. 묘술 합도되기 때문에 병화는 세력이 있습니다. 임계수가 있긴 하지만 이 임계수가 지지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거 매우 건조한 겁니다. 매우 건조한 데다가 완전히 영상 50도, 40도까지는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래 가을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 특히나 가을 같은 경우 지금 술월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야 한 15도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열대야 기후로 많이 바뀌어서 뭐 2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수월하면 많이 올라가야 한 10도 안팎,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영하권은 아니다 하더라도 0도에서 한 10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술월에 한 2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가 있어도 수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건조죠. 그러니까 기후는 상승하는데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뭐예요? 제가 전원토라고 그랬죠. 전원토가 매우 바싹바싹 말라있다. 그 안에 있는 심어져 있는 작물이 잘 자랄까요? 잘 못 자랄까요? 다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 운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금수 운 때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축대운까지, 을축대운까지, 대운은 천간지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대운은 10년 주기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그걸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30년, 남자 같은 경우 한 20년 놓고 보는데, 남자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묘유축이 되기 때문에 이 신유대운도 썩 좋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병인시, 정묘시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서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무진시는 토는 왕해진다 하더라도 진의 임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아닌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을축, 병인, 정묘시보다는 그래도 무진시가 낫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일간 너무 왕합니다. 왕토가 되겠고요. 차라리 금을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을 것 같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화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경우, 경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합이죠. 오미합. 또 이 지지로 이제 거의 화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뜨거운 화국은 아니다. 원령 자체가 수월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금이 투출돼서 임계수를 생겨주는 구조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나 속은 어떻다? 지글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시도 물론 경호시가 병인시, 정묘시보다는 조금 구조 자체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썩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시는 아니고요. 만약에 시를 얻는다고 하면 저라고 하면 임신시 또는 계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임신시는 수가 의외로 좀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계유시라고
정도 돼야지 기토 입장에서는 조금 적당하다. 왜냐면 기토가 임수가 너무 많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사수동류가 된다. 그러죠.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도 다른 생시에 비해서는 임신시, 기유시가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중년 이후의 운을 보장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초년운은 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중년 이후의 운은 썩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신 기유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남녀 불문하고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